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한국아동복지협회 신정영 사무총장입니다. 한국아동복지협회 70주년 기념식과 제48회 한국아동복지 세미나에 오신 내빈분들과 원장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주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말 중에 천사의 말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저하고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쉬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테이블 저에 계신 분에게 이 3가지 말 중에 한 가지만 골라줘서 서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내 분위기가 온도가 3도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좀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아동복지협회 70주년 기념식 및 제48회 한국아동복지 세미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먼저 제주아동복지협회 강주영 회장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아동복지협회 회장 강주영입니다. 이렇게 제주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아동복지협회 70주년 기념식 및 제48회 한국아동복지 세미나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이번 큰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네, 개회 선언해 주신 우리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내분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서 오늘 바쁘신 중에 행사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때마다 아낌없는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희선 보건복지부 장관님이십니다. 참고로 장관님께서 얼마 전 선거에서 제34대 한국사회복지협회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제26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 역임하셨던 부청아 부모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제주 사회복지협의회 고성화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으로 한국아동복지협회 또 수석부회장님이시죠. 신한보육 원로원장님이신 정성덕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SOE 제주소유소 박재호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의 김성규 선임님 참석하셨습니다. 포니전 재단 정지혜 매니저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장애인 주간보호시설협회 최은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입양홍보회 설립자이신 스티븐 모리슨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원로원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강원도 자신보육원 최효순 원로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남 대천의원 김송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남동보원의 김영란 원로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회에 선언해 주셨던 제주아동복지협회 강지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아동복지협회 신정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아동복지협회가 지나온 70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동의하시겠지만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가 곧 한국아동복지협회의 역사입니다. 이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게 될 텐데 이 짧은 영상으로 70년을 되돌아볼 수는 없겠지만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회사업연합회로 연합하며 아동복지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아동복지 70년,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희망의 역사입니다. 굴러다니는 판자 쪽에다가 써서 붙이고서는 이제 아픈 아이들, 노인들을 먼저 이렇게 입주를 시키는 일을 시작한 거죠. 벼가고 나무 이상 주시고 막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건축 현장에서 막노동했어요. 어머니는 왜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나는 내가 좋아서 그러고 살았지. 그리고 너희들이 사랑스러워서 그러고 살았지. 한국아동복지협회는 헌신과 수고로 시작된 이 땅의 아동복지가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는 대안 마련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시설과 아동, 종사자 모두를 위한 결심으로 이어지며 우리나라 아동복지 발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청와대학교에서 1인 시위도 하고 보건복지부에 하고 국회 정부 요청도 하고 어렵게 이루어졌어요. 교식 단가도 많이 올려가지고 모든 생각을 하고 자료를 잘할 수 있도록 기업하고 연결해서 프로젝트도 저희 했거든요.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아동복지협회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정부가 이제는 퇴소세가 문제가 아니라 유치부 초중고 때부터 지원을 해가지고 꿈을 키워줘야 됩니다. 우리 아동복지시설협회는 70년 동안 많은 사회에 복지 공헌을 했지만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시설 종사자들이 윤리의식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아동복지 시설이 지역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함께하는 치료활동으로 협동
협동심과 사회 적응력을 이루고 보호아동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체로 확산돼 시설 아동과 자립 청소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국아동복지협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국 260여 아동복지시설을 대표해온 우리 한국아동복지협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아동복지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한국아동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아동의 권리 향상을 도모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아동복지의 역사를 써내려온 한국아동복지협회 70년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내일로 더 나은 미래로 아동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한국아동복지협회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한 세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70년의 세월 무엇으로 또 단어로 표현한다는 것이 너무나 무리가 있겠지만 짧은 제 경험 속에는 수고라는 말과 헌신이라는 말과 또 사랑이라는 이 세 글자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어린 친구들을 양육하고 계신 것으로부터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 한국아동복지협회를 통해 전국의 아동양육시설에 지속적인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후원체에 대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패를 받으실 기간은 총 5개 후원사 되겠습니다. 시상은 한국아동복지협회 신정찬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감사패 수상자를 이제 호명할 텐데 단상을 올려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S-오일 주식회사입니다. 다음 토니정 재단, 다음으로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두 곳은 회사 사정사원을 부득이 참석을 못해서 우리 협회 내 사업 담당자가 대신하여 수상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포스코 1% 나눔재단입니다. S-오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패 S-오일 주식회사 귀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난 2016년부터 S-오일 부인 장학금 지원 사업을 통해 이공계 전문대생과 보호 대상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크게 기여하였으며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바 한국아동복지시설 모두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11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 신정찬.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포니정재단입니다. 감사패 포니정재단 이사장 정몽규. 귀재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추천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난 2021년부터 포니정 별도동 장학사업을 통해 자립준비 청년들의 성공적인 자립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바 한국아동복지시설 모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11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 신정찬.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패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 이사장 권오감.
귀재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난 2020년부터 희망 스케치 지원 사업을 통해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바 한국아동복지시설 모두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패를 드립니다. 2022년 11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 신정찬. 감사패 LG 디스플레이 사장 정호영. 귀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특별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난 2008년부터 LG 디스플레이와 함께하는 IT 발전소 지원 사업을 통해 컴퓨터 기기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보호 대상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크게 기여하였으며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바 한국아동복지시설 모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패를 드립니다. 이한영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패 포스코 1% 남은재단. 귀재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난 2020년부터 포스코 1% 남은재단 부드림 지원 사업을 통해 미래 세대인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바 한국아동복지시설 모두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이한영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서시고 회장님께서 가운데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후원회사 관계자분들을 만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회사가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저희 협회에 주신 말씀이 뭔가는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서요. 이렇게 말씀을 매번 주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국아동복지협회 신정찬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준비 영상에서 나온 내용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천 해성보육원이 제가 알기로는 1800년도에 1884년인가 보육원 역사들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전유kim 이사장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전유kim 이사장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김성자 원장님, 늘 어머니 같은 미소로 그 많은 승산의 세월들 아이들 키우시느라고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회원들한테. 청원에서 오신 김영남 물로 원장님 혹시 거기 계십니까? 네, 우리
최순 원장님, 예, 원주에서 오신 네. 그리고 우리 수석 부회장이시자 전남 신안에서 예, 대를 이어서 오신 정성덕 수석 부회장님. 사실은 제일 먼저 소개드려야 되는 분이 우리 지금 평화원 최혜도 원장님이신데 지금 안 오셨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소개드려야 될 분이 이제 현역이셔서 우리 구성아 우리 부모님, 예,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성아 부모님, 예,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의미로 70주년입니다. 사실은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입장에 지금 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월 15일이 70주년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지난 2월 15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아동복지협회가 70주년을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를 하고 일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협의회 측에서 한국아동복지협회는 70년이 아니다. 자기들이 70년이고 너네는 짝퉁이다. 이런 갈등으로 시작이 되어서 70주년 행사가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월 15일에 맞춰서 70주년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가기록원에 보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970년에 설립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국가기록원 자료에 한국아동복지협회가 1952년 2월 15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제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역사 왜곡을 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갈등을 많이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 우리 원로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회관이 한국아동복지협회, 노인복지중앙회, 그리고 한국정신 시설협회 이렇게 세 곳의 공동명의의 8천 건물이었습니다. 그 8천 건물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사회복지협의회 것으로 분감이 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1층부터 6층까지를 점유를 하는, 그리고 우리는 정작 주인이었던 우리는 세들어 사는 그런 시혜를 받는 그런 형국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 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올해 제가 한단협 상임 대표를 맡게 되면서 사회복지협의회 선거에 알게 모르게 조금씩 참여를 하게 됐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역사적 지시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협의회 회장으로 선택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와 계신 우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시자 이화여대 명예교수님이시기도 하고, 김성희 우리 34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당선자님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유의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회장이라는 자리는 들었습니다. 실적이 없으니까 일을 안 하게 되고 굉장히 괴롭기도 하고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자리입니다. 어쨌든 끝나는 날까지 실적을 하나라도 남기기 위해서, 그게 제 명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지켜온 우리 동료분들, 그리고 우리 앞서서 정말 몸과 마음과 모든 걸 희생봉사하신 우리 선배 원장님들, 어르신들의 그 가치를 되찾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난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한국제가 협회, 제가 요양시설협회죠. 네. 세미나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1997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직원들의 임금비를 처음 줬습니다. 100%.
94년도까지는 30% 자본함이라는 굴레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더 없었죠. 제가 알기로는 1982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면서 보육사였거든요. 보육사 월급 30% 준 것이 정부가 우리 직원들의 임금비를 준 시초였고요. 우리가 이 수많은 재산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수많은 재산을 들였던 것도 대한민국 정부가 가난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는 구호물자, 그 구호물자를 받기 위한 배급표의 하나로 사회복지 시설을 그때는 재단법인이었습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해야지만이 그 많은 아이들 일용할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밀가루 죽이라도 소먹이 어려서 먹이기 위해서 그거를 받아와야 되는 그 배급표가 너네 전 재산을 재단법인화해서 설립할 때 우리가 정부가 배급표를 주겠다 해서 설립된 것이 현재의 사회복지법인 우리 아동 양육 시설들입니다. 그런 치욕과 희생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아동복지협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협회장으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로 활동을 해보니 정말 사회복지계가 정말 사본오열되어 있다. 정말 잘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힘들이, 우리의 그동안의 노고가 국민들에게 정치권으로 행정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아동복지협회는 이 나라의 역사와 같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긴 역사를 자랑하고 우리의 희생을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내부에서의 단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한 목소리가 외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탈시설화 문제가 우리 아동복지 현장에도 전파되어 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 정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 정부는 탈시설화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다시 밀려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로드맵을 40년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복지부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협회도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탈시설화에 대한 로드맵 작성을 위한 모임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언젠가 또다시 이 물결이 밀려옵니다. 거기서 제가 주장한 게 있습니다. 다 좋다. 그런데 이 탈시설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동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여기 서울에 이은영 회장님 와 계실 수 있지만 그 있는 데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아동들이 되어왔냐? 아동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난센스라고. 아동들 안 되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동들을 위해서라고 단언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정말 아동들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지금까지 희생해온 우리 설립자들과 그 현재 종사해 주는 분들에 대해서는 뭘 줄 것인가? 출구 전략을 가져있습니다. 명확한 출구 전략을 주면 우리도 우리의 길들을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왔던 길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거죠.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걸어온 길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인 것입니다. 이런 사무한 정말 심각한 현실 앞에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70주년의 의미가 저는 없어진다고. 앞으로 100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지금 굉장히 힘드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다시 정합시다. 지금 아동 학대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저는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복지 현장, 특히 아동복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 여건은 일반 가정에서는 한 아이를 보살피는데 7명, 6명이 붙어서
붙어서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 현장은 7아이를 돌보는데 1명의 선생님이 붙어서 키우는 그런 역설적인 현장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가정과 같은 그런 입장으로 아이를 키우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께서 그 모진 세월들을 견뎌오시고 저희들에게 70년을 물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참고 인내하면서 또 우리의 주장을 어렵게 전달하면서 앞으로의 100년 그리고 200년을 기약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주도에서의 3박 4일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설에서 너무 많이 해주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여기 오신 만큼 모든 걸 잊으시고 정말 재충전해 가셔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빠졌습니다. 우리 최영미 회장님 늘 한 달력을 통해서 저희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는데요. 이런 다른 직능 단체들과 협력하고 특별히 우리 김성희 장관님 사회복지협의회 당선자님 모셨는데요. 협력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과거의 우리의 업적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받는 그런 한국아동복지협회로 나아갈 것을 여러분께 다짐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회장 말씀 들으니 물론 늘 가까이서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지금이 아동복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때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다음은 26대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을 역임하신 부창하 부모님 기념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보고 70주년 기념사를 하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한국아동복지회 70주년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저는 매우 지금 흥분된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4.3이라는 사건 때문에 6살 때 누군가의 총에 맞아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위기 전쟁이 나서 오늘 동영상을 보는 대로 50년대 비참한 전쟁 부하들이 제주 들어왔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역에서 10km 위에 선을이라는 동백동산에 태어났습니다. 위기 전쟁 후에 9월달 경에 육지에서 오신 고선생, 양선생 멀쩡히 선생님이 우리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공회당 앞에서 땀 까먹기 놀이를 하고 있는데 니네 읍내 가서 공부 안 하겠냐고. 내일 갈 사람은 9시까지 공회당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외할머니하고 하루 살았습니다. 그날 집에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아야, 너는 내일 읍내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면석이나 순경이나 선생이 되라고 하면서 그날 밤은 흰쌀밥을 해주고 계란후라이를 해주면서 먹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40명의 아이들이 고학으로
갔습니다. 삼수천막을 치고 피라민은 명진보위관하고 합작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아이들은 3일도 못 있고 전부 도망갔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찬송가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매일 부르는 게 밥 먹고 나면 참아라 나와라 주님의 세계. 박수를 치고 그것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유절지를 외우면은 비가, 그땐 비가 컸어요. 하나에 오면 하나 주더라고요. 10개면 10개 주더라고요. 그걸 받으면 음식이 되는 겁니다. 저는 12년 동안 제주도의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힘들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그러나 원장 어머니, 탕명숙 어머님은 매일 아침 시냇가 물가에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애들 학교 보내주세요. 배부르게 먹게 해주세요. 기죽지 말게 해주세요. 세 가지가 매일 아침 기도 제목입니다. 그때는 월삭을 냈습니다. 저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 원장 어머니가 꿈에 나타납니다. 오늘 제가 오늘 말씀하느냐, 오늘 여기 와 계신 시설장님 여러분, 여러분의 키우는 아이가 여러분의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교육을 받으면 어느 날 먼 훗날 원장 아빠, 원장 엄마 기억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제가 71년 전에 초등학교 1학년 다니던 함덕입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 혹시 시간이 있으면 걸어서 동쪽으로 가면 북촌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북촌이라는 마을은 어느 날 연설들로 나와가지고 마당에 나오다가 운동에 나와가지고 자글자글 쏘아주었습니다. 하루에 1949년 1월 17일 날 460명을 죽였습니다. 군인들이.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제주도과 출신이 육지에 올라가서 사회복지에 몸을 담고 제가 거의 다 해봤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저는 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간식을 먹지 않습니다. 간식을. 왜 그럴까요? 12년 동안 간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지금 감사하다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요즘 아이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설생활 어느 가정보다 행복하고 환경 좋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단지 엄마 아빠가 있는 애들이 엄마 아빠로 살고 못하는 거 외에는 저는 자식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회사동 때문에 한 몇 명이 죽으면 아주 정부가 요란하게 떠들어요. 정답은 벌써 있던 겁니다. 정답은요, 보육원에 애 들어올 때 1살, 2살 때부터 정부가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아이들도 18세가 되면 법대, 의대 딱 결정하잖아요. 시설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고3 때 그 전에 교육을 잘 받아두면 꿈이 있잖아요.
저는 요즘 굉장히 정부하고 반대적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도와주려면 시설에 있을 때 도와줘라. 교육부를 지원해라. 여러분, 한 음성으로 우리는 정부와 이번에 싸워야 됩니다. 퇴소회가 문제 아니라 퇴소제를 해서 도와달라. 키울 수 있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가 많이 옵니다. 많이. 제가 제 말에 99% 동의합니다. 제 말이 맞다고.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우리 상록에 59명 아이들 원활함을 다 보내고 있어요. 댄스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영어든 수학이든 하고 싶은 아이. 이제 우리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 아이가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먼 훗날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을까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젊은 분들이 많은데 정말 힘듭니다. 현장 힘들어요. 과거 정부가 안 볼 때 재미있었어요. 지금 동원이가 더 힘들어요. 그죠? 우리의 운명입니다. 존경하는 원장님, 여기에 산 하나의 보잘것 없는 하나의 고아 청소년이 원장 어머니 사랑을 받고 잘 자라서 주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걸어 다닐 때까지만 일을 하겠습니다. 걸어 다닐 때까지만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타고 약속은 하루에 10,000보를 걷겠습니다. 10,000보를 에브리데이 걷습니다. 원장님들 많이 걸으세요. 화날 때도 걸으시고요. 아이들 방을 자주 가보시고 걸으시면 행복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원장님들, 우리 아이들이 먼 훗날 원장 아빠 엄마를 저와 같이 꿈에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신학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석희 전 국토부 장관 이번에 34세 사회복지협회 회장이 됐죠. 틀림없이 이분은 우리 아동편에 설 거예요. 한번 박수 칩시다. 아니면 제가 뒤에서 가만 안 있어요. 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모법의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라고요. 저하고 오랫동안 많이 상담합니다. 어떻게 부회장이 했냐고 손들어서. 예, 우리는 7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존경하는 원장님, 꼭 아이들이 먼 훗날 저같이 원장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꿈에도 나타날 수 있는 원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왜 제주 이곳 함덕에서 70주년 저희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몰랐지만 오늘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씀하실 수 없는 분들이지만 몸소 살아오셨고 또 살고 계시고 앞으로 살아가실 부처 어머님의 삶을 진정으로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빈 축사 순서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34대 한국사회복지협회 회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김상일 전 보훈복지장관 장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신정찬 회장님이 제
제주도에서 70주년 기념식이 있다고 해서 내려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간다. 그랬어요. 우리 유행가에도 그런 거 있죠. 무조건이야.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신정찬 회장님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실 때는 몰랐는데 지나 보니까는 정말 큰일이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려와라고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렸습니다. 너무 즐거워가지고 첫 비행기를 타고 내려왔어요. 제주시에 도착하니까 7시였습니다. 6시 비행기를 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간에 저를 도와주셨던 그 제주협회 이제 고승화 회장님, 또 우리 이동환 회장님, 그다음에 또 정서왕 이런 분들도 됐고, 또나 우리 이 자리에는 최은미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협회 회장님까지도 뵙게 되니까는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또 최은미 회장님은 그 바쁜 가운데서 또 시간을 쪼개 가지고 이제 사무실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아까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무슨 본 듯한 분인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알쏭달쏭했었는데 정말 이 제주도에서 또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을 뵀어요. 그 중에 정말 기억나는 분이 앞서 화면에도 말씀하셨던 최애도 평화원 원장님이십니다. 연세가 92세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꼬장꼬장하고 아주 자세도 바르시고 말씀도 잘하고 기억력도 대단해요. 그러면서 제가 가서 한 표를 부탁했더니 그분 말씀이 그거예요.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 분야에 정말 70년 동안 헌신해 왔는데 이런 훌륭한 분들을 갖다가 제대로 섬기는 회장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여기 훌륭한 어른들도 모고 계셔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새롭습니다. 최도 원장님이 70년간 봉사한 길이 또 아동복지의 길이고 그게 한국 사회복지 역사의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 처음에는 상당히 가벼운 마음으로 왔어요. 정말 꼭 와야 되는 자리에 와가지고 감사 인사를 드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개사를 하신 신정찬 회장님의 말씀이 정말 뼈아픈 구절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우청아 정말 선배님이 또 그간의 솔직한 이야기를 갖다가 전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지나온 70년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도 뵙고 그랬는데 저게 말조심을 진짜 해야겠더라.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무슨 전국 유세를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아니 한국 사회복지협의회가 한국 사회복지를 위해서 데모도 10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한 게 이게 말이 되냐? 뭔가 액션을 보여야지 정부 이야기만 따라가면 되냐? 이런 얘기를 한 2번 했어요. 많이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마포 가든 호텔 앞에 갔는데 거기 장기 요양 때문에 그 처우가 나빠가지고 시설 잡는 한 1000여 분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더니 보니까 막 단체장님들이 막 삭발을 했어요. 여자분까지도 삭발. 그래가지고 하도 감동이 먹어가지고 저도 그 자리 갔다가 삭발을 한 겁니다. 이게 한 달 돼서 이 정도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박수철 쳐주세요. 아까
신정찬 회장님이나 불청아 회장님 말씀 중에 뼈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그저 정부의 명령에 따르는 준공공기관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걸 갖다가 대신 대변해줘야 될 기관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주고 대신 나가서 할 말하고 싸울 때 싸울 수 있는 게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회장이 되려고 했었고 됐습니다. 열심히 앞으로 그걸 하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 게 미션, 우리가 사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이유, the reasons of being.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가? 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됐는가?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큰 우리들에 대한 질문이 뭐냐면 아담에게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이 가장 무거운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서 있을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는, 노력하는 그런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딱 이랬어요. 그런 일은 오랫동안 못 하잖아요. 그래서 딱 3년만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화를 만들어준 다음에 우리가 궤도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 사회복지가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점에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게 탈시설화 문제죠. 아동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있어서 탈시설화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하시는 분은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를 위한 탈시설하냐? 신정찬 회장도 얘기를 했지만 그 대안으로서 탈시설하라는 말보다는 가족화라는 말이 적합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것도 아주 옳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동을 위해서 아동 중심적 생각에서 생각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은 섬기는 일에 뒷바라지하고 꾸준히 하는 일에 제가 사명으로 알고 일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밝은 사회, 보다 나은 아동복지 사회를 만들도록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홀로 아동복지 시설장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새벽에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신 우리 김성희 전 보건복지 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축하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70주년을 축하하면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오시지 못한 분들께서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이분들의 축하의 말씀들을 함께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유미 시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더욱더 힘 기울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유미 시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한국아동복지협회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52년 2월 15일 부산 세브론에서 처음 시작한 이래 한국아동복지협회는 지난 70년간 우리 아동복지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셨습니다. 50년대에는 6.25 전쟁 고발을, 90년대에는 경제위기가 가정해체 아동을, 2000년대에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살피셨습니다.
사회의 굴곡을 함께하면서도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준 것처럼 앞으로도 그 귀한 소임을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아동복지 발전을 위해 달려오신 신정찬 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써온 한국아동복지협회 창립 70주년 또 제48회 한국아동복지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동복지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 권리 향상에 앞장서 오신 신정찬 회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또 아동복지시설 원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 그리고 온전한 행복은 반드시 보장돼야 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친구들이 복지사각지대 또 안전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할 부모로부터의 박대, 따뜻해야 할 이웃으로부터의 성범죄, 또 위험천만한 등교길, 입시지옥까지. 오늘 자리해 주신 여러분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이자 또 아동복지협회의 70주년이, 100주년이, 200주년이, 300주년이 계속 이어져야 할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동복지협회와 함께 해야 할 일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회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동복지협회 창립 70주년 또 제48회 아동복지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 김원우입니다. 한국아동복지협회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오늘 행사에 꼭 참석해서 축하드리고 싶었는데 국회 일정상 부득불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수많은 아동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해 오신 분들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오갈 곳 없게 된 이 땅의 수많은 전쟁 고아들을 국가를 대신해 먼저 품어주셨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아동복지 시설 장님들을 비롯한 종사자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 선진국 대한민국이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갈수록 아동복지 시설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현장의 어려움에 더욱더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아동들과 시설 종사자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아동복지협회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입니다. 제48회 한국아동복지 세미나 그리고 70주년 기념식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하시는 신정찬 아동복지협회장님과 모든 시설장님 그리고 종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제가 대표 발의한 모호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기간이 최대 6년까지 연장되는 등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 아동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협회는 지난 70년 동안
아동복지의 발전과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귀한 소임을 변함없이 지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아동복지협회와 함께 제도적 개선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립 7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 아동복지 발전을 위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특별자치도지사 오영구입니다. 48번째 한국 아동복지 세미나가 이곳 제주에서 열리게 되어 무척 뜻깊습니다. 제주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합니다. 또한 한국 아동복지협회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의 나래를 펼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욱더 큰 관심과 보다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펼쳐가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한국 아동복지협회도 미래 꿈나무들이 사랑과 돌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밖에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송재호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제주을 김한규 의원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최종균 실장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축하의 메시지를 담아주셨습니다. 최영미 회장님도 보내주셨는데 저희 세미나 자료집에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케이크 커팅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행사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협회 70주년을 축하하는 케이크 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께서는 앞쪽 광장 쪽으로 나오셔서 케이크 커팅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원로원장님들께서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최영 회장님하고 이 대표님께서 같이 제가 하나 둘 셋 명을 하면은 이제 케이크 커팅을 좀 해주시고 원장님께서는 뜨거운 함성과 환호, 박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 둘 셋 구명을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먼저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100주년이 되면 아마 이 사진도 역사의 한 기록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구명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케이크 커팅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고요. 저희가 여러분 70주년 영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사실 이 영상 자료를 준비하면서 전국에 있는 우리 시설에 자료들을 많이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상 외로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 사진도 중요한 역사의 기록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장소가 좁긴 하지만 이 시간에는 아주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다 앞쪽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70주년 기념사진을 찍음으로 일부 행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앞쪽으로 좀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쪽에 의자에 앉아주시고 뒤쪽에 한 4줄 정도로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여기 생일날인데 여기서 프로젝터 좀 먼저 구글 어디까지 잘라야 될까요? 여기 끝에 나와? 왜 오세요? 이거 내려가면